마스크 착용, 인쇄거리 생애 단역 수칙 지수가 매우 중요하오니 적극 협조하였으면 합니다. 조기 스태프 제작 시간이 공개되어 안전요원이 근무할 것입니다. 관건제 발전을 위하여 수연을 금지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대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콜렉티브 충정로에서 예술을 한다는 불특정 다수가 만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도 모를 것이다. 그 중에서도 6명의 사람들은 특히 많이 가까워졌다.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일까? 만남의 이성적인 모습은 이러하다. 낯선 누군가를 처음 맞이했다면 상대의 눈동자, 눈깜빡임, 코와 입술, 손 등 신체 움직임을 읽게 된다. 그리고 상대가 내는 소리를 통해 소통하며 서로를 알아간다. 그들은 발신자가 되기도 하며 수신자가 되기도 한다. 사람은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시대가 사회가 변함에 따라 관계의 형태 또한 변화되어 왔다. 개인주의는 일반화되었으며 이기주의는 극대화되고 있다. 작은 노력으로 소통할 수 있지만 그러기를 꺼려한다. 관계를 맺기 위한 과정을 피로하게 여긴다. 21세기의 5분의 1이 지난 지금 세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로 인한 변화로 세상은 2020년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 예상한다. 배우시죠? 네, 배우입니다. 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은 사실 어떤 배우라는 한정적인 역할보다는 공연 기획, 창작, 배우, 퍼포먼스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공연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는 건데.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벗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은 현재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되게 반가우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 동물들이 그 자기 자신만 알다가 뭔가 거울을 만났을 때 뭐야 이런 게 돼 있네?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게 빠져들게 되네요. 저게 정말 나인가? 근데 시간차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시간차 속에 존재하는 저 나는 과연 다른 곳에 있는 나인가? 아니요, 아니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저 혼자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아마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관객으로서도 정해졌다가 비대면으로 정해졌다가 또 뭐 대면으로 정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저기서 약간 혼란을 느꼈던 것처럼 모두가 아마 조금 다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얘기하기보다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던지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저도 물론 그랬고, 내가 내 할 거에 대해서만 피력하고 얘기했던 것이 조금 끝날 때 다 같이 사진 찍고 났는데 뭔가 허전해서 어떤 게 좀 힘드신지 얘기를 것 같아서. 너무 아이디어만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뭐 잘못된 거 있나? 응.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저한테. 음.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러면 오늘. 음. 이거요. 뭐랄까. 어차피 코로나 사태가 계속 됐었고 죽었잖아. 이태원 저는 한 2주 4주 전인가 이태원에서 클럽바에 감염 있었을 때는 걸로 관객이 없는 걸 상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관객이 있는 거를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겨울 때쯤만 해도 1월 달만 해도 애초에 그랬었고 또 지정된 자리를 알려준다거나 뭐 마스크를 준비한다거나 뭐 체온계 준비한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될 것 같진 않아. 예, 난 될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그걸 잘 했으면 이미 다른 데서 우리가 하고 있었겠지. 너무 냉소적이고 싸가지 없는 생각이잖아 이거는. 근데 그걸 못하고 잘 못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고 저는 되게 생각을 하거든요. 못하니까 할 게 없는 거고 할 게 없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너무 냉정하고 싸가지 없나? 근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한국말로 해서 소통이 됐다고 찬다같이 또 살면서 별로 없는데 작업도 소통이 너무 안 되거든 저 자신도. 네.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자리에 있던 사람 제가 하려는 게 뭔지 혹은 내가 여기 있던 사람들이 뭐 하려는 게 정확하게 뭔지 다 모른단 말이야. 몰라 다. 관심도 사실 크게 없고. 무슨 소통이야.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막막한 짓거리죠. 그냥 하는 거지. 네. 그냥 하는 거죠. 실제 오늘 마지막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끝까지 자기가 뭘 할 건지에 대해만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그냥 보셨는가 이건 저는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아, 네.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다 같이 시작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정책팀, 디자인팀 이렇게 다 팀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맡은 게 있고 어떤 걸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기획안도 처음에 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쨌든 마지막에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거를 어쨌든 약간 저는 이게 경쟁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팀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 팀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팀은 좀 다른 팀에 비해서 보여지는 게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각자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각자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저도 사진 찍을 때 지금 12월부터 지금 6월이 됐는데 진짜 이게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대체된 게 저는 사실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왜 그게 영상이라는 매체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사람들이 계속 작업을 해왔는데 네네, 맞아요. 그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일방향적인 뭐 매체 자체는 일방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가 그 하나의 매체로만 결국에는 작업을 선보여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이 볼 거라고 믿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모두들. 많은 사람이 볼 거니까 깔려 있고 잘하시면 좋죠.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후각이 아닌 다른 작업으로서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은 제가 예술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후각으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술가의 길, 좀 촌스럽긴 하지만 예술가의 길을 선택을 했어서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난 건 어쨌든 이 공간에 모여왔고 뭔가 각자 재밌는 걸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어그러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실망스러움이나 어떤 슬픈 마음들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서 왜냐면 관객과 호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특히 뭐 진짜 음악을 하는데 뭐 같이 뛰어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아쉬움은 어쩔 수 없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수도권 미술관, 박물관, 공원 등 다중시설 2주가 문 닫는다. 100% 라이브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관수 씨가 반응을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일단 해탈한 것 같고요. 사실 이 문자가 왔어도 또 다시 퍼졌나 보다, 뭐 또 다시 변경어 되겠구나, 아니면 또 릴레이가 되겠구나, 혹시 뭐 라이브로 되겠구나, 약간 그냥 덤덤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취소된 줄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러면 힘든 거죠. 이 장비가 따로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원인 거죠. 지원해 주실 수 있냐 없냐. 마침 앞에 원용님 계시는. 근데 이제 그런 지원을 위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청년촌에 제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 해결하는 라이브를 외부한테 맡기지 말고. 필요하죠. 네. 근데 장비를 예술청에서 사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주 좀 갖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송출하는 기술을 가지고요. 그러면 언제든지 송출하거나. 예술청에서 이건 볼륨인가 보네. 저를 살 수 있는 건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장비를 네. 아 진짜요? 근데 직접 스위치 하셔서 오퍼레이팅 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쵸? 네? 안녕하세요. 배워서 하게 되면 네, 유튜브 열심히 연습해서 꾸준히 일해야죠. 재밌었어요. 네, 그냥 이거를 보통 디자인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막 마지막에 받고 뭔가 바로 만들어내서 이제 그냥 주는 그냥 단순한 과정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같이 계속 지켜봤잖아요. 네, 뭐 발표하는 거라든지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였지만 근데 그럴 수 없는 과정이긴 했어요. 근데 그게 불만이라기보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재미를 느끼지 않았나. 저희가 방송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전 좀 궁금하고요. 관객이라는 거를 설정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사실 안 해요. 왜냐면 관객을 사실 만난 적도 없어요. 길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5일에는 어쨌거나 저희는 개관을 하는 걸로.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이 극장이 되기가 도저히 불가한 거죠, 구조가. 그래서 안 나오고 있죠 지금도. 리허설을 벌써 했었어야지. 안 나와도 지금도. 안 된다고. 여기서 나오는 사운드가 아니고 OBS 마크에 가는 거. 두 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패키지 연결 안 돼도 패키지 사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요거는 그대로 갈게. 그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시간초를 늘리자. 다시 5분? 5분 만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2분 만에 돼요? 네, 됐어요 지금. 됐어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시가 오늘부터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무기한 운영 중단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회의, 콘서트, 결혼식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모든 형태 모임은 금지됩니다. 정부는 싫어해서 그냥 패션 차가운 버스 안 갑자기 아이가 무언가를 본 듯 웃기 시작했다. 아이의 웃음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웃음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을 가려주었다. 빛은 따뜻했다. 가까워지는 빛마저 사람들은 두려웠지만 사람들은 창밖을 보며 하나둘씩 웃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에 있던 내게도 이내 버스를 인도하는 인어의 꼬리가 보였고 천사의 날개가 보였고 악마의 하얀 이가 보였다. 빛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릴 적 과학 잡지에서 본 초롱아기라는 것이 기억났다. 네. 너무 쑥스럽지만 하지만 공개되어야지. 전 공개를 하고 싶거든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그것도 조금 저의 그냥 근본적인 두려움인데요. 뭔가 이렇게 퍼블릭하게 양이유라는 사람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전 아직 조금 쑥스럽고 민망하고 되게 좀 제 스스로 막 좀 가다듬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해서 좀 많이 소심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블로그도 그냥 사실 그 약간 배설의 의미? 그냥 제가 쓰고 싶어서 그냥 막 쓰는 거였는데 심혜호도 한참 글 쓰는 거 엄청 좋아할 때 한 예술가가 어떤 예술가로 성장하면서 쭉 활동을 할 때 그 예술가는 본인이 싫어도 나이는 들어가기 마련이고 경력은 쌓이기 마련인데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예술가의 한 삶을 기계적으로 39세까지 또는 35세까지 경력 10년 이렇게 재단해서 지원의 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예술 생태계에는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재단 내에서 평가를 했었고요. 이 사람들 공통점 중에 하나가 대학교를 막 갓 졸업했거나 그러니까 혹은 청년기에서 이제 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기에 온 근데 그런 시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겪었지만 그래가지고 드는 게 청년이란 거를 그렇게 생애 주기의 한 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의 한 지점으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작업 과정에서의 청년이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실험을 해보는 거, 또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는 거. 버드나무 가게가 김장이나 이런 것도 담그고 그 기린 능소화 하시는 기린님이
막걸리 이런 걸 좀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사실은 지금 누구들보다 저희 청년청 참여하는 아티스트나 무용수 분들이나 기획자분들이나 그분들이 더 지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객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뭔가를 대접하고 그분들이 힘이 날 수 있게 뭔가를 하는 게 그런 깊은 뜻이. 네, 뭐 제일 좋겠다 싶기도 네네네. 하고 그리고 관객도 사실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케이터링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 같은 거를 랜선으로 이렇게 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거의 시청각만 전송이 되는 시대니까 그래서 차라리 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모두와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하고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긴 바로 홈플러스 주차장이에요. 네, 있잖아요.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모두들 그렇게 예술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사랑해 보려고 한 적도 없고. 네. 그게 많은 문제가 생겨 거기서. 그런 데서부터 말이죠. 근데 또 사랑은 또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니까 그런 노래 알죠? 아니요. 그러네요. 저도 사실 자세히는 몰라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사랑해봐야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예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공감해. 근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도 이해는 하겠어. 이해라기보다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하는 건 좀 반쯤 포기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만 있겠죠. 어떻게 세한 씨는 좀 저의 작업들이나 저의 행위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프로젝트는 사실은 서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도전해 보는 거기도 해. 네.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할게요. 따라해주세요. 우리 연습 페스티벌 계획 중이고. 우리는 연습 페스티벌을 계획 중이고요. 우리는 연습 페스티벌을 계획 중이고요.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결과를 저는 공백으로 남겨놓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그 결과를 향해서 갔을 때 나오는 어떤 잉여물과 결과물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생산되도록 고무하는 일을 책임지고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말썽 같은 것들을 책임을 지겠죠. 어쩌면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결과물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과물을 공백으로 냅두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어떤 관료 조직, 예술재단 직원들에게 우리의 작업이나 행위가 일종의 공백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계속 인지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백을 되게 견디는 거를 힘들어해요. 코로나 시대가 만든 것도 일종의 공백이잖아요. 뭐 사실 지금 시대가든 아니든 어쨌거나 저는 살아가면서 공백을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제 삶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에서도 공백을 견뎌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제안하고 싶기도 해요. 네, 우리는 왜 공백을 견뎌야 할까요? 저하고는 또 많이 다른 스타일이셔서
재밌어가지고 계속 남아 있었던 것도 같고요. 재밌어요? 약간 저는 이번에 하면서 그래 그냥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뭐 이것저것.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세한이라고 하고요. 평소에는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기타도 치고 뭐 곡도 만들고 그러고 지내고 있고요. 연습이란 이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 정지영입니다. 한국 나이로 28살이고요. 지금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딱히 하는 일은 없는데 간간히 부모님 일 도와드리고 집에서 만화 같은 거 조금 그리고 노래도 가끔 만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11일입니다. 여기는 정명호 씨라는 미술 하시는 분의 작업실입니다. 사실 제가 원래부터 있던 작업실에서 계속 친구들에게 공간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참여하기도 하면서 계속 뭔가를 만드는데 저한테 있어서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이런 말 하면 또 네, 알아서 잘 편집을 해주세요. 작가는 사실 두 가지의 어떤 공간과 그리고 두 가지의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자기 공간에서 친구들과 자기들끼리 어떤 창작 활동과 실험과 뭔가 이렇게 장난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퍼블릭한 공간에서 되게 정제되고 고민이 많이 담긴, 그리고 되게 관객들을 되게 많이 고려한, 그다음에 지금 현대 미술의 어떤 담론들을 되게 많이 고려한 그런 작업들을 하는 이런 두 가지 트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 개인에게 있어서. 근데 지금 오늘 한 거는 사실 개인적이고 그다음에 되게 인맥적이고 그리고 개인 위주의 어떤 공간에서 진행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것이 다시 영감을 받고 어떤 영향을 받아서 다시 퍼블릭한 공간으로 가고, 그리고 그 퍼블릭한 시도가 다시 개인적인 공간으로 와서 어떤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감사합니다. 안수 씨는 방금 명호 씨는 재밌어서, 그리고 지영 씨는 외로워서 같이 모여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관수 씨만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부족해서.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청년주택이 이제 민간에서 지은 청년주택이고요. 기부 체납을 서울시의 이 지하 공간에 하게 됐고, 그 와중에 이제 서울시에서 청년예술 지원에 관련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니 이 공간을 청년예술청이란 이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재단에 제안을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 지원 정책, 특히 그 중에서도 공모를 통한 지원 사업들의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런 거가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예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겼고,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민준이 좀 더 잘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기획을 했는지. 1차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게 된 배경, 원인이 무엇일까를 좀 탐구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좀 이제 문화예술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지원 정책 안에 배경으로 깔려 있는가를 탐구했었던 것 같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사라진 이후의 문화예술계를
좀 상상해 보는 시간이었었는데 1차 때 이제 빌드업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다 하니까 살았을 때 이제 나오게 될 현상들, 그리고 그 현상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예술가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 지금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들은 뭐고,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들을 좀 돌아서 사실 상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재밌게 이제 얘기해 보려고 기획했었던 포럼입니다. 네. 이게 정말 민간 사업이랑 엄청나게 다른 건, 다른 수밖에 없는 건 이게 공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공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으로 뭔가 재단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무리다라든지. 근데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공익을 위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하물며 한국에서 기금 없이 작업할 수 있는 작가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많이 존중해 주죠. 서울문화재단이 제일 가장 진보적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더 멋대로 하거나 막 나가도 되는 무대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청년예술청은 청년예술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 정책 같은 거에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어서 제 지원을 딱 한 번 해봤는데, 이런 거 말해도 되나? 그 막 청년 예술단 이런 거 작년에 써보고 막 딱 한 번 해봤는데 뭐 그런 거 다 안 됐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정책을 애초에 그게 꼭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게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한테 효율적으로 돌아가서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러면 좋겠지만, 저는 한 번도 누구 남의 손을 빌려서 뭔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 가도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책임한 건 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누가 저한테 공짜로 돈을 준 적이 없어서. 그거 제가 받았던 지원 사업 중에 그 작업실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그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뭐 이런 걸 하겠다라고 계획은 보내지만 그거에 대한 실제로 했냐 안 했냐, 네. 아니면 수치가 어떻게 뭐 정확하게 그 지원했을 때랑 똑같이 나왔냐, 이런 걸 요구하진 않아요. 그냥 결과 보고서가 굉장히 러프한 형식?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좀 더 예술가들이 자율성이 있고, 사실 작업이란 것도 네. 지원 사업 안에서 1년 동안 뭐 그 지원 사업이 1년 단위의 계획이라면 사실 하나의 작업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2년, 3년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완성된 작업을 원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너무 적다는 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이자 자문하는 인터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단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때
때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랑 앉았던 것 같은데 거버넌스지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저 진짜 막 독설만.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원 그리고 앉아가지고 얘기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약간 뭔가 이렇게 이제 좀 약간 기싸움 같은 것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 그 기싸움이 막 이렇게 막 나세 이게 아니고 잘 모르니까 맞죠? 약간 여기서 너무 나대면 좀 이상하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도 막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고 매번 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 너무 일만 키우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도대체 맞아요. 이게 방향성이라는 게 나는 안 보이는데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안 보이시는 분도 너무 많잖아요. 얘기하는잖아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부터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고른 이유는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지금 서울문화재 예술체육관에서 언제부터 인사를 안 받았다. 사실 음악 연습 겨울에 잠깐 이제 개관식 준비할 때 개관식 같은 그런 10월, 12월 다가 시간여행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해 맞으세요. 언니 이리 오세요. 인터뷰예요. 김원용입니다. 앉아만 계세요. 33살이고요. 밝히셨어요. 네, 청년예술청 개가소를 담당자입니다. 언니의 뒤가 맞아요. 저희가 지금 하시는 무슨 얘기예요? 맡은 업에서 하고 아, 예. 개관 이거 프로젝트랑 청년기획자 플랫폼 그게 다 전에 없던 사업들을 하게 됐고 랑 앉았던 것 같은데 거버넌스지만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저 진짜 막 독설만.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원 그리고 앉아가지고 얘기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거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막 근데 너무 제 소식 사람들이 많아지고 매번 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 너무 일만 키우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도대체 맞아요. 이게 방향성이라는 게 나는 안 보이는데 일찍 오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저 물결이 지나고 나서 오신 분들이 지금 남아서 활동하지 저 때 오신 분들은 좀 다 이거 뭐야 하고 좀 나가신 분들도 많고 좀 굉장히 진료하신 분들도 맞아 저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나는 근데 그렇게 용기라게 말해야 되나? 용기? 그러니까 용기라기보다는 확실성 그러니까 그 확실함이 나왔으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나는 이거 해도 돼? 그러니까 약간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먹히겠다 안 먹히겠다를 생각하면서 각을 재면서 들어가는데 그때 자체가 다 얼굴이 없이 너네 뭐든지 해봐 이래놓고서 다 받아주는 것 같아. 이거 하다가 또뭐 투표해가지고 안 돼. 이걸 하니까 그런 과정을 반복했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소비되는 건가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소비를 되는 건가?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코로나 때 한 번 더 위험이 나오고 근데 여러 이거 가지 할 때 좀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 뭔가 위험성은 굉장히 높고 몇 번 재밌다가 이제 그만 좀 위험하지. 그럴 때 있었지. 안 보이는 어떤 탑이 쌓아졌는데 또 누군가 그게 또 이렇게 어그러뜨리는 거 갑자기 방향이 생겼나 싶으면 갑자기 또 없어지고 약간 사실 그래서 그 콜렉티브 충정로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들어갈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 기획자분께서 저의 롤이 너무 완벽하게 그 구축을 해주셨고 그리고 네 사실 뭐 모르셨겠지만 저의 주 작업은 사실 퍼포먼스고 설치 작업을 동반한 어떤 퍼포먼스 영상 뭐 이런 쪽이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너는 케이터링 팀이고 케이터링 팀에는 누구누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꾸려진 거고 저희들이 막 자발적으로 모인 경우는 아니에요.
케이터링 팀에 모인 분들은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특정한 예술인만 모아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청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사고와 표현이 오가는 어떤 그런 공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이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아티스트가 발표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이제 약간 심사하는 스탠스로 이제 계속 이 프로젝트가 옳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라는 식의 대화를 나누는 회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고 계속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작업이 그 좀 뭐라고 하지? 답변을 명확하게 들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결이 맞는 사람들이 모였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몇 대 쳤어요? 그냥 다 같이 뭐 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모여있는 느낌이었어요. 낭비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그때? 엄청난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회의 안건이 일단 없었고 뭐 거버넌스란 말 좋지만 최소한의 그 정도의 인원을 통제를 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좀 몇 번 지속되는 것 같아서 엄청나게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책팀이 꾸려졌을 때 그 정책팀이 좀 뒤늦게 만들어진 팀이었어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제가 갔을 때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책팀 들어왔는데 정책팀 내에서도 약간 보면 어떻게 보면 정책 전문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약간 예술가이거나 예술 전공자에서 이제 예술가로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소연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정책을 공부하신 분이긴 하지만 예술에 대한 뭔가 이해는 좀 떨어졌던 분. 그래서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뭔가 뭐 일단 인건비가 너무 적었고 모든 분들이 그리고 그게 되게 뭐 원하시는 금액을 드렸으니까 된다라고 말하면 이제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그 격차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똑같은 과정을 같이 했는데 좀 가져가시는 비용의 차이가 있다는 게 저는 청년예술청도 예술청 자체가 약간 거버넌스 형식으로 움직이잖아요. 누구나 와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이상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되게 힘들었어. 농경시대를 거쳐가지고 사회주산이 생기고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가보자면은 서로 누군가 제안하고 싶은 거 제안하고 서로 인정하고 이런 거잖아요. 서로 동등하고 서로 존중받는 인간이 되는 거고. 개관식 이 이후가 저희는 사실 치어리더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컬렉티브 충정로는 사실 치어리더고 이것이 그냥 시작으로서 그렇게 뭔가 폭죽 터트리고 그거죠. 그러니까 정말 궁금한 거는 과연 그 다음 콜렉티브 형태는 사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형태의 작업물들은 계속 저한테 필요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 그 와중에 좀 더 또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간에 연도해주고 서로 옹호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거버넌스 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초반에 본인의 개성을 살려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이제 흔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좀 연대하고 함께함으로써 얻어들일 수 있는 기쁨 이런 것들이 큰 예술가분들이 더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은 숫자 여전히 남아서 6개월 이상 지금 어쨌든 끌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특히 지금 전시 같이 진행하시는 작가님들과 많이 가까워졌어요.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건 또 처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잘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라면서 그냥 다 관계, 연대 이런 거가 특별하지 않나 이번. 저는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뭐 그냥 다들 친근했어요. 저는 처음 본 분들이어도 그래도 여기에 이 공간에 그리고 이런 운영 방식에 관심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더 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작년에 뭐 짧게이지만은 같이 있었던 것 같고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거는 앞에 저희 가추가추 출연실 약간 얘기해줘서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밴드 동호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제가 그런 걸 한다는 걸 알게 되시고 그 공연을 할 때 오신 거예요. 아, 진짜? 네.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기타 치는 것도 보시고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되게 편하게 오셨고 저도 편하게 맞이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생각해보면 재단 정도 생각하면은 막 약간 어느 정도의 벽이 느껴진다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막 정상 제대로 안 되고 눈치 봐야 있어요. 뭐 서류 제출 제대로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근데 그런 느낌은 어떤 것 같아요 이번에 같이 재단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나도 좀 더 저렇게 되는 과정이니까 원래는 재단에서 하는 방식은 세팅해놓고 들어오는 방식인데 이거는 아예 들어오셔서 세팅까지 다 같이 얘기하는 구조니까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최하는 사람도 좀 피곤하고 오시는 분들도 피곤하고 그렇죠. 이렇게 회의를 오거나 기획 과정에 오실 때도 어떻게 이제 어떤 사례비 같은 걸 책정해 드리나 이런 것도 이제 창작의 과정이라든지 뭔가 기획의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현행 뭐 제도에서는 돈을 딱 책정해서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됐어요. 그것도 사실 이런 거에 참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그냥 단순 참여가 아니라 뭔가를 갖고 오시잖아요. 발표할 것들을 갖고 오고 그런 걸 준비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재단 직원들이 인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옛날에는 결과물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결과물을 가져오기까지 뭔가 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회의비를 책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뭐 내부적으로 얘기도 있었고 회의비보단 사례비인 거죠. 사례비. 약간 시각예술에 더 선호가 있었는데 사실 예술청 프로젝트 작년에 예술청 프로젝트 하면서 되게 많이 좀 이것저것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안 가리고 다. 저는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이제 막 졸업한 어떤 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졸업 전시하고 백신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게 여기에 들어오게 됐고,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전시하고, 전시가 아니더라도 어떤 움직임, 예술 활동적인 움직임을 한다는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나왔으면 좋겠다. 심사하는 다음 주에 그분이 없어서 달라져. 내가 저번에 그 얘기 나왔는데 저희 이제 2월쯤에 이걸 실현하는 그런 목숨으로 줄 알았는데 충정로에서 예술을 따는 그리고 이제 비용이 발생하고 노력이 들어가는 건데 배우 퍼포먼스. 안녕하세요, 진짜팝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예술가거나 예술 전공자에서 이제 예술가로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날 수 없다면. 진짜 음악을 하는데 같이 뛰어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건 없어요. 외부한테 맡기지 말고 그 하나의 매체로만 결국에는 선보여야 된다는 게 계속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하나가 그렇죠. 왜 나만 있어야 되냐 이렇게 저희가 하는 작업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보가 매번 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냥 다 같이 뭐 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모여있는 이게 자체가 다 얼굴이 없지. 너네 뭐든지 해봐 이러는 거 다 받아주는 거 같고 하다가 이번 프로젝트의 성격상 지극히 거버넌스 그냥 다 같이 뭐 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신경 와. 본인이 싫어도 나이는 들어가기 마련이고 경력은 쌓이기 마련인데 생각이 또 청년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예술청은 청년예술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